여러분 안녕하세요. 웅이사의 하루 공부의 웅이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부자의 사고, 빈자의 사고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자의 사고와 빈자의 사고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참고한 책은 이구치 아키라의 부자의 사고, 빈자의 사고라는 책입니다. 이 아키라라는 분이 컨설팅 회사로 크게 성공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버진그룹이라고 아십니까? 예, 검색을 해보시면은 여러분 한 번쯤 이 미디어에서 한번 보셨을 거예요. 리처드 브랜슨이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창업한 게 이 버진그룹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모나코 지역에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 아키라, 이 저자분이 이런 분들과 지금 현재 그 비즈니스를 같이 하고 있고 또 세계 곳곳을 여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의 서문에 보면은 독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자기가 현재 이런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좋아해서 열정을 쏟을 수 있는 직업을 삼는다. 좋아하는 사람하고만 함께 일한다. 인생에서 하고 싶은 일은 전부 한다. 좋아하는 일을 좋아하는 시간에, 좋아하는 사람과 좋아하는 장소에서 좋아하는 만큼 한다. 자신이 이러한 현재 상태에 있는데 독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러한 현 상태에 있을 수 있게 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예, 이 아키라가 말하는 것은 이러한 꿈같은 생활이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부자의 사고방식 때문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부자의 사고방식. 이 부자의 사고방식이 뭘까? 이 아키라가 볼 때 인간은 동물로서 기본적인 이러한 성향을 갖고 있다고 해요. 첫 번째, 게으름을 피우고 싶은 거. 두 번째, 편하게 지내고 싶은 거. 세 번째, 곤란한 일에서 도망치고 싶은 거. 그러니까 책임을 회피하고 싶은 거죠. 이러한 성향이 인간에게는 기본적으로 있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런데 이런 동물적인 성향으로부터 벗어나야 아까 자기가 물어봤던 이러한 상태, 좋아하는 일, 좋아하는 시간에, 좋아하는 사람과 좋아하는 장소에서 좋아하는 만큼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들을 이렇게 묶어서 한마디로 표현하는 게 바로 부자의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동물적인 성향으로부터 벗어나고 이런 동물적인 성향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부자의 사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자의 사고가 뭔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 책, 부자의 사고, 빈자의 사고는 부자의 사고 방식을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빈자의 사고와 비교 대조해서요. 그래서 독자분들도 이 부자의 사고 방식을 알라고 이 아키라가 이 책을 쓴 이유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부자의 사고 vs 빈자의 사고 해서 세 가지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난한 사람은 빈 시간을 활용해서 공부한다. 부자는 다른 일을 희생해서라도 공부에 우선한다. 다르죠? 가난한 사람은 여러분 빈 시간을 활용해서 공부를 한대요. 그러니까 빈 시간을 다 보내고 나서 비어있는 시간, 그때 공부를 한다는 거죠. 근데 부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다른 일을 희생해서라도 공부를 하는데, 즉 공부에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1만 시간의 법칙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최소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면 1만 시간을 보내야 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아키라는 그 1만 시간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시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잖아요. 사실 하루에 6시간씩 일을 집중해서 한다고 해도 7년, 8년이 걸리니까요. 하지만 어떤 분야에서 가시적인 결과를 내려면 그래도 최소한 집중된 1000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1000시간은 누가 빨리 의식적으로 빨리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남들보다 훨씬 빨리 앞서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시간이 지나면 2000시간, 3000시간으로 이제는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점점 더 벌어진다는 거죠. 기하급수적으로 벌어진다는 겁니다. 빈자의 사고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볼게요. 이번 주에는 일이 너무 바쁘니까 영어회화 수업을 쉬는 수밖에 없겠어. 다음 주부터 더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그 영어회화 수업을 뒤로 미루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투자하는 우선순위가 높지 않은 겁니다. 시간이 남을 때 자기 개발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고방식, 빈자의 사고방식을 아키라는 물러터진 사고방식이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만약 수요일 저녁에 영어회화 수업이 있다면 수요일에는 무조건 정시에 퇴근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 약속, 공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악착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동물적 성향, 회피하고 싶은 성향, 게으르고 싶은 성향이 있기 때문에 악착같이 그것을 지키려고 하지 않으면 그 동물적 본능에 휩쓸려 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과 저녁 8시부터 12시까지 공부하기로 했다면 악착같이 의식적으로 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안 하는 게 바로 빈자의 사고방식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공부에 성과를 내는 부자의 사고방식은 어떻게 되느냐? 뭔가를 배우기로 했으니 다른 것을 조금 희생하더라도 성과가 나올 때까지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집중하고 실천을 하는 거죠. 여기에 가장 큰 우선순위를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길은 자신과의 공부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거기에 투자를 하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변에서 그러는 거죠. 야, 너는 이렇게 삶을 빡세게 살아. 그렇게 안 살아도 돼. 그렇게 한두 마디 조언을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 아키라는 단호합니다. 그 사람은 친구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과는 일시적으로 멀어져도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친구는 희생을 하고, 그쵸? 이 공부 약속, 자기계발의 약속에 실천으로 옮기는 거죠. 충실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순간을 견디고 나면 최소 그 1000시간을 충족시키고 나면 더 좋은 인간관계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부자의 사고와 빈자의 사고의 차이점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정보를 모으며 자기 만족에 빠진다. 부자는 정보를 제공하며 수익을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빈자는 정보를 모으기만 하는 거예요. 부자는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을 하는 겁니다.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정보를 모으기만 하는 빈자의 사고방식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매거진에는 항상 좋은 내용이 쓰여있네? 이 블로그는 유용한 정보를 알려주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난 역시 정보 수집을 참 잘해. 전부 훑어보는 일은 힘들지만 정보가 계속 들어오니까 나도 점점 박식해지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 수집 자체에 굉장히 열중하는 사람입니다.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 정보 수집에 지나치게 시간을 들이면 안 돼요. 이거는 뭘로 판단할 수 있느냐? 정보를 모집하는 그 시간에 비해서 나에게 현재 수익이 생기고 있느냐예요. 수입이 생기고 있느냐입니다. 그런데 이 수입이 생기려면 정보를 모으는 것만으로는 생길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겠죠. 정보를 제공해야만, 즉 내가 그 정보를 가공해서 일정한 수준의 결과물을 만들어내서 타인에게 제공할 때, 출력식으로 공부를 할 때, 출력식으로 결과를 타인에게 제공할 때 수익이 생기는 겁니다. 이렇지 않다면, 정보를 단순히 모으기만 한다면 이거는 단순 자기 만족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영업사원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 영업사원이 최대한 많은 계약을 따야 돈을 벌 수 있죠. 근데 이 영업사원이 계약은 따기는커녕 맨날 업계의 정보를 사들이고 말만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어떨까요? 이 영업사원은 돈을 벌지 못합니다. 그냥 정보를 모으는 것 뿐입니다. 말만 하고 수익적인 행동으로 이어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 가지, 영업 전략에 유용할 수 있도록 시간과 돈을 들여서 정보를 모으는 과정은 분명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모으는 일 자체가 부를 만들어내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으는 과정에서 바쁘다 라고 말을 하는 건 그냥 핑계죠. 그건 진짜 바쁜 게 아닙니다. 정보를 내가 모았으면 꼭 그거를 응용해서 재가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야 한다는 거. 주면서 바쁜 거, 그게 진정 바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의 사고방식은 뭐냐면 정보를 어떻게 해서든지 제공하려고 하는 이것에 대해 생각하는 겁니다. 한번 부자가 말하는 걸 한번 들어볼게요. 인기 있는 블로그나 팔로워가 많은 SNS를 다시 보니 좋은 정보가 있는 곳에는 사람과 정보가 모이는 것 같아. 나도 인터넷에서 아낌없이 정보를 제공하다 보면 내가 있는 곳에도 사람과 정보가 모여들겠지? 예,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가 정보를 제공하다 보면 내가 있는 곳에도 사람과 정보가 모여들겠지. 그러니까 나에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SNS 분야다 하면은 그 SNS를 활용하는 기술을 배우고 문장력을 연마하는 거를 배우는 거죠. 글쓰기를 공부하는 겁니다. 영상을 편집하고 내보내는 거, 이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저희 체인지 그라운드에 브라더 채널인 뼈아대가 있죠. 뼈 있는 아무 말 대잔치. 여기에 보면은 이런 사람들은 유튜버를 하고 이런 사람들은 유튜버를 하지 말라는 유튜버 고민을 다룬 컨텐츠가 있어요. 이 컨텐츠는 여러분 현재 6만 명 이상이나 시청을 했습니다. 거의 30분에 달하는 영상인데 6만 명 이상이 시청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유튜버가 되기 위해서 이 영상을 시청을 한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6만 명 중에 실제 채널을 만들고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영상을 내보내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저는 5%도 안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이 유튜버 영상을 본 사람은 6만 명이라는 거죠. 이 6만 명의 대다수는 정보를 소비만 한 겁니다. 시청만 한 거예요. 정보를 모으기만 한 거죠. 하지만 그 중에 소수는 분명 자기만의 컨텐츠를 만들어서 송출을 했을 겁니다. 누가 빈자의 사고고 누가 부자의 사고인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여기서. 여러분 글쓰기 능력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체인지 그라운드에 며칠 전 웅이사의 하루 공부에서 하버드 글쓰기 150년 전통의 그 글쓰기 컨텐츠를 다뤘어요. 근데 이 컨텐츠도 4만 명 이상이 봤습니다. 누군가는 이 컨텐츠를 보고 실제 글을 썼을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블로그나 아니면은 영상으로 찍어서 유튜브에 올렸을 수도 있죠. 하지만 대다수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 영상을 소비만 하고 또 다른 글쓰기 영상을 소비만 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출력식, 저희 조던 피터슨 교수님의 공부법, 완벽한 공부법을 항상 강조하는 게 뭡니까? 출력식 공부죠. 네, 그래서 여러분 꼭 어떤 컨텐츠를 보고, 여러분 오늘 이 웅이사의 하루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보시면 이것을 꼭 적용하셔야 돼요. 오늘 두 번째로 다른 적용할 포인트가 뭔가요? 내가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컨텐츠를 지금 소비를 했죠. 이 시청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꼭 내가 어떻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지 소비 차원에서만 머물지 않고 이것을 꼭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세 번째는 가난한 사람은 눈앞의 쾌락을 위해 돈을 지출합니다. 근데 부자는 목표로 하는 연봉을 얻기 위해 그에 상응하는 돈을 지출을 해요. 자, 사고방식을 여러분 증명하는 거,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말을 증명하는 거는 행동이에요. 그 사람의 행동으로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의 생각과 말로만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행동을 어디에 쓰느냐, 그 행동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뭐냐면 바로 돈입니다, 여러분. 돈을 어디에 사용하느냐.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의 사고방식, 월급을 받은 후에 어떻게 말을 하냐면 야호, 드디어 월급날. 일단 오늘 밤에는 친구를 불러서 좋은 데 가서 실컷 놀고 주말에는 야외로 가서 놀아야지. 책 세미나 이런 것들을 팀장님이 하라고 했는데 그거는 돈이 남으면 한번 생각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첫 번째 사고방식. 그쵸? 내가 시간을 다 쓰고 남는 시간에 공부를 하는 거. 돈도 마찬가지죠. 다른 것들, 놀러 가는 거에 다 이미 내 돈을 할애를 하고 남는 것에 돈을 쓰겠다 이겁니다. 일반인들이 월급을 얻었을 때 주요 사용하는 패턴이 생활비, 용돈, 저축을 고려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자기계발이라는 요소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고방식을 아키라는 월급사고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학교를 졸업하는데 또 공부를 하라고? 그러니까 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이제 나는 직장에 있기 때문에 공부라는 것과는 담을 쌓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월급사고에 치중되어 있는
사람들은 급여가 200에서 300으로 올라도 저축으로 돌리거나 자기 개발에 투자하지 않고 오히려 소비 이런 부분을 더 강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빚으로, 그쵸? 카드 사용으로 남발하는 사태로 빠져들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은 겁니다. 근데 월급을 받은 후에 부자가 될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어떻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300만 원 중에 100만 원은 자기 개발을 위해 써야지. 매우 풍족한 생활은 할 수 없겠지만 이전에 내가 200만 원으로 생활을 할 수 있었으니까 못할 것도 없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인상이 됐을 때 100만 원 그거를 소비에 쓰기는 하는데, 그쵸? 그거를 뭐 놀러 가거나 술자리 이런 곳에 쓰는 게 아니라 좀 더 생산적인 곳에 쓴다는 거죠. 그리고 그 300만 원을 받았다면 자기 개발 부분을 우선순위로 나에게 어떻게 투자할지를 먼저 생각하고 남는 돈으로 생활비나 용돈으로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비가 그러다가 부족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점심시간에 외식을 하지 않고 도시락을 싸가서 식비를 줄이는 거죠. 금연을 하고 그 돈으로 책이라도 한 권을 더 사서 읽는 겁니다. 술자리를 줄이고. 이 아키라 선생님은 되게 분명합니다. 그게 이 책의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개발에 그러면 얼마를 투자해야 적정할까, 그 금액을 말하세요. 그게 뭐냐면 희망 연봉의 10%라고. 그러니까 내가 만약 1억 연봉을 받고 싶다면 연간 1천만 원을 쓸 각오로 자기 개발 그 시간 거기에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5천만 원의 연봉을 받고 싶다면 현재 500만 원은 자기 개발 비용에 써야 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렇게 해서 오늘 부자의 사고와 빈자의 사고 세 가지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첫째, 가난한 사람은 빈 시간을 활용해서 공부한다. 그러니까 다 쓰고 남는 시간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의 사고방식은 어떠했어요? 다른 일을 희생해서라도 공부와 자기개발 시간에 집중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희생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예, 내가 우선순위로 공부에 시간을 투여했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요소들, 그게 친구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잠시 그런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라는 겁니다. 내가 공부에 최소한 1000시간을 공부를 한 후에는 더 많은, 더 강력한 네트워크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가난한 사람은 여러분 정보를 모으는 데만 너무 집중을 해요. 그렇게 하고 그 정보를 모으는 것에만 자기 만족에 빠지는 겁니다. 이제 부자는 어떻게 해요? 정보를 꼭 제공한다는 거. 입력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꼭 출력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출력을 해야만 여러분 수익으로 돈을 버는 것과 연결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보를 모으기만 해서 내 안에 있는데 그게 어떻게 돈으로 나오겠어요. 그렇죠? 자, 세 번째. 가난한 사람은 눈앞의 쾌락을 위해 돈을 지출합니다. 내가 급여가 100만 원 늘었는데 뭐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면 이제 동물적 본능이 발휘가 되는 거죠. 아, 쉬고 싶고 놀고 싶고, 그쵸? 즐기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 것에 치중을 하는 게 빈자의 사고방식, 행동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의 반면에 부자는 더 높은 연봉을, 더 높은 사회적 지위를 얻고 싶은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는만큼을 자기 개발에 더 투여를 한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아키라 선생님이 말씀하신 액수는 뭐였나요? 희망 연봉의 10%, 1억이면 1000만 원, 5천만 원이면 500만 원은 연간 쓰셔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핵심 키워드 3개, 공부를 우선순위에 두어라. 정보는 제공하는 거다. 그쵸? 그리고 자기 개발에 우선 돈을 할당해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